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학교 등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10대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의 속도가 워낙 빨라 확산세가 잡힐지 미지수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13일 49명을 기록한 이후 16일 24명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30여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관련 3명,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북구 병원 관련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0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일주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주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5일 하루에만 6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20여 명씩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들입니다. 특히 학교와 유치원, 학원을 매개로 한 연쇄 감염으로 부모 등 어른들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다니는 사업장들 쪽으로까지 지금 N차 감염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7명 나왔습니다. 어제 0시 기준 1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포항에서 피아노 학원 관련 8명 등 총 37명이, 경주는 학교 관련 6명 등 총 18명이, 울진에선 1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1,168명이 발생해 하루 평균 166.9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시설을 대폭 개선합니다. 먼저 대량의 검사 시료를 단시간에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 유전자 분석기 한 대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검사 시료를 분석하는 실험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 전문 분석센터를 신축합니다. 감염병 분석센터는 80억 원을 투입해 연구원 땅의 지상 4층 규모로 23년 10월까지 완공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들이 지역 대학의 상생을 위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 대학에 투자를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47만 6천 명 정도. 올해 처음으로 수능 시험 응시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더 적었습니다. 10년 뒤 2032년부터는 신입생 등록 숫자는 4년제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더 적어집니다. 대학의 위기라고는 하지만 위기는 주로 지역 대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정부 지원금입니다. 수도권 대학이 받는 재정지원 사업 지원금은 지역 대학의 2배, 연구개발 지원금은 3배가 더 많습니다. 국립대학법과 국립대학 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을 통해 국립대 교육 예산을 최소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립대학교도 사립고등학교처럼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립대학의 사학 비리 때문에 또 사립대학교까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는 바로 역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립고등학교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됩니까? 대학 개혁을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이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성장과 대학 위기, 지역 소멸 문제는 모두 저출생에서 시작됐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지역의 불균형 발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 예산을 학생 수에 비례해 교육부가 아닌 광역시도에 배분한다면 수도권 대학에 편중된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가 포함된 별도의 연합대학 법인을 만들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줄 때 국립대학도 그렇지만은 사립대학의 경우에 교부 지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할 때 대학이 또 기능 변화도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서로 일종의 말하자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역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대경 지역대학 상생 발전 포럼을 출범하고 내년 새로 출범할 정부의 지역대학 정책을 반영하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내 30개 도로 191km 구간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해 노면 청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진공 노면 청소차와 분진 흡입차 등을 동원해 도로 청소 횟수를 하루 최대 4차례로 늘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차량 속도 제한과 주변 건설 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벌입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는 안동은 수화동에서 옥동 1개 구간 5km, 영주는 휴천동에서 함항동, 가흥 1, 2동 등 3개 구간 27.2km 등입니다. 교사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학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상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얼마 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교육청의 징계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학교 재단은 교육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고위공직자 부패도 진단평가에서 상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교장은 평가에 참여한 교사를 모두 찾아내서 20분가량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그 점에 얘기가 있으면 X 새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 같은 그 사람을 평가받고 싶겠습니까? 좀 빼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신의 부패도를 평가할 교사를 자기 입맛대로 정했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가 하면 자신을 낮게 평가한 교사에게 저주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지금은 이름만 걸어놓고 있지만 그 당시 앞에 살인이라고 걸어놓고 아침마다 저주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마다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자. 평가위원들 모두 핸드폰을 다 꺼내서 핸드폰을 끄라고 하고 여러 가지 폭언을 퍼부었을 때 솔직하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모멸감이 들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수시로 교장의 폭언이 이어지자 참다 못한 교사 10명이 교장을 갑질로 교육부에 신고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 협의 중에 우리 학교 교사들은 머리를 열어서 뇌를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넣어야 된다고 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진짜 그거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장이 폭언 이외에도 학교 재산인 경운기와 퇴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재단은 교육청의 징계 권고를 무시하고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을 처분했습니다. 이를 한 경북교육청은 재단 측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려라고 권고했지만 오는 23일 열리는 학교 측의 징계위원회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학교 권한입니다. 피해 교사들은 재단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까, 또 다른 보복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어떤 강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제대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혹은 징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보복이 또 있을 거라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피해 교사들은 학교 재단에 교장을 해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단 측은 징계위원회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군은 웅장한 고분군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사나 의식을 지내던 제의시설로 추정되는 유적도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가야국에서도 국가적인 규모의 제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받는데요. 가야 문화권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시설은 가야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가야의 도읍지를 지키던 주산성 북쪽에 자리 잡은 연조리 고분군입니다. 지난 7월부터 산성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분을 발굴하던 중 6세기 초 조성된 걸로 보이는 제2시설이 나왔습니다. 대가야를 포함한 가야 문화권에서 제2시설, 그러니까 제사나 의례를 지내던 시설 유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깥에 돌을 쌓아 올리고 안쪽에 흙을 채운 토석 재단인데 지름 10m의 원형으로 아랫단을 쌓고 원의 안쪽으로 한 변이 4.4m인 정사각형 모양의 재단을 최고 1.4m 높이로 쌓았습니다. 발굴팀은 천원 지방,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났다는
고대 중국의 우주관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야가 그 고대 국가로서 면모를 가지고 중국과도 교류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적인 면, 우주관적인 면들이 같이 유입된 걸로. 한가운데는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는데 재단보다 앞선 5세기 전반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전부터 제사시설로 쓰이다 대가야가 가야 맹주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큰 규모로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야 역시 고대 국가로서 국가적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물증이 확인된 것이 의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적 남쪽으론 제사 참가자들의 배려 공간으로 보이는 넓은 빈터가 있어서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낸 곳으로 보고 추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청년농과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을 위한 농지 가격과 임차료 정보가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공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농업인들을 위해 필지별 임차료 정보와 함께 지목과 농업진흥 지역 여부 등 농지 속성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농지 실거래 가격을 활용한 지역별 농지 가격과 거래 건수만 제공됐는데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올원자력본부 7천만 원, 경주시 노인회 임직원 1동 400만 원, 울진군 북면 칠보 노래교실 회원 1동 125만 7천 원, 청송군 진보면 해성교회 100만 원, 울릉군 서면 당구장 50만 1,840원, 청송 주식회사 오복전기 배수동님 5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동은건설 5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태봉건설 50만 원, 울진 원탁구클럽 회원 1동 50만 원, 청송군 진보면 후평일이 정정희님 30만 원, 울진 경일전기 30만 원, 울진군 새마을 지도자 30만 원, 울진군 울진읍 김진희님 3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오산일이 이장 김일문님 30만 원, 울릉군 서면 태안 어촌계 20만 원, 울진 여성예비군 20만 원, 울진군 수산리 노인회 20만 원, 울진군 주식회사 대왕건설 20만 원, 울진군 광푸밀리 주민일동 20만 원, 울진군 매매떡 대표 최태숙님 20만 원, 울릉군 서면태아 선주협회 10만 원, 울진군 황태호님 10만 원, 울진군 북면 과수원 10만 원, 울진군 북면 농촌지도자연합회 10만 원, 울진군 왕피천 엘림농장 김광수님 10만 원, 울진군 김진엄님 10만 원, 울진군 김원길님 10만 원, 울진군 노명자님 10만 원, 울진군 신춘자님 10만 원, 울진군 수산리 부녀회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